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심급해 보이는데요. 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남겨진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의 경사진 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 뭐였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예. 어떤 안전관리의 계획이나 시스템이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규모 군중이 몰리는 행사가 이루어진 점이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거리 응원이라든가 촛불 집회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군중이 몰리는 행사를 아무 사고 없이 치러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종각의 타종 행사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지만 그리고 좁은 골목길도 있고 거리상의 어떤 상점들이라든가 내놓고 파는 물건들이라든가 이렇게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은 다 안전관리 계획이나 대비를 충분히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러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전에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지만 이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집 체류 사고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사전에 이렇게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생겨나면 군집 내에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 시점에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보행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흐름에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군집 난류라고 해서 굉장히 불규칙적인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리고 압력이 높아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아마 군중 내에서 하셨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대부분은 상황이 발생해야 대응을 하시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조 증상만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는 사실상 좀 준비가 부족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앞서서 시스템 부재를 좀 꼽아주셨는데 지금 책임 공방도 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만에 노마스크 할로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 지적과 비난 그리고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책임 소재를 가려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잘해오다가 갑자기 기능이 정지되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 기능이 정지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와 연동되어서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 감수성이 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태원 이번 압사 참사가 1993년에 발생한 홍콩의 번화가 랑카이퐁의 새해 전야 참사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있는 골목에서 반대 방향으로 오가던 인파로 인해서 순식간에 위험에 맞닥뜨렸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밀도로 체류하고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 보행이 불가능하고 흘러가지 않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의 군중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예.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지 모르고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집 그 체류 사고를 이제 군중 눈사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무너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차단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거는 방금 말씀 주셨던 홍콩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일본 아카시 대협 그 해협의 여름 시민 축제라든지 2010년도에 독일 듀스부르크의 이제 그 러브 퍼레이드 행사라든지 2014년도에 상해의 와이탄 그 군중 사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사고들은 사전에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사고가 발생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어디가 취약한 개소였는데 사전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될지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사례를 짚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례로 좀 같이 비교해볼 만한 것으로 지금 여의도 불꽃축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었고 물론 이때는 주최 측이 있는 계획된 행사긴 했습니다만 이때 무정차 통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해서 인파가 조금은 분산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도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이 무정차 통과라는 조치가 실제로 인파 분산에 좀 큰 도움이 됩니까? 무정차 통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입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행사로 오는 사람들을 시간대를 뭐 분산을 시킨 거나 아니면 오는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해줘서 지하철역 그 사고 난 위치하고 이제 지하철 입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정차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유입이 제한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중이 체류하는 밀도가 낮아졌을 것이고 사고 피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좀 경감되었을 가능성은 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반드시 썼어야 됐다라는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이것을 규모를 예측을 하고 대비가 필요했느냐, 어느 부분에 대비가 필요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통과 사고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뉴욕에서는 헬로윈 당일에 거리 약 100곳을 임시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차량 통제가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얼마만큼 됩니까? 우선은 차량 통제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속도가 다른 객체가 돌아다니면 훨씬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의 피해의 심각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속도가 사람의 보행 속도의 수십 배에 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이제 그 차량이랑 그 교행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면 훨씬 사고의 그 위험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교통이 이용해야 되는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보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충분하게 뭐 수용이 되고 유동 가능한 인원들만 오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군중 동선 관리가 좀 이루어졌다면 좀 피해가 그래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좁은 골목일수록 이게 양방 통행보다는 일방 통행이 조금은 흐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제 좁은 골목이 어느 정도로 좁아야지 그 유효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골목길을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이제 만나는 그
유출로가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책들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군중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취약계소, 골목길이라든지 어떤 터널이라든지 교차 지점이라든지 병목 구간이라든지 이런 요소 구간별로 이제 군중이 몰리는 것을 예상을 해서 각 그 지점에 맞는 대책들이 적용이 되어야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으면 무조건 일방통행. 물론 일방통행을 했을 때 훨씬 더 흐름이나 아니면은 반대로 유입되는 어떤 힘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디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원인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참사 당시에도 또 큰 음악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이 묵살되고 또 군중 속에서 이 상황 전달이 쉽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리 음악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이 이제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 골목에다가 또 주변에 행사나 이제 상점들에서 튼 그런 음악 소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뒤에서는 이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도 좀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통신도 폭주하고 좀 SNS 소통이라든가 휴대폰을 이용한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날로그식 장비들, 확성기라든가 뭐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아날로그식 장비들도 대비용으로 좀 갖추고 그런 현장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점가에서도 충분히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지금 사고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음악 소리를 낮추고 외부 방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조금은 더 사고 상황에 대해서 전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안타까운 피해를 많이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있을 때도 안전관리 방안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던 게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한 사태였고요. 그래서 어떤 군중이 예상을 하고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패턴보다 얼마 이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위험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분명히 지자체든 아니면은 중앙정부든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각종 심의를 개최를 진행을 해가지고 보다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 행사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대규모 군중들이 몰릴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슬픔에 비할 건 아니겠지만 이번 참사로 인해서 이 심리적 셧다운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 인파가 몰리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한다던가 뭐 아니면 아예 바깥 활동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길 뭐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생활의 공간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고가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계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위험 감수성이 그 지자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고의 참사를 온 국민께서 이제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시면서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 감수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그리고 행동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험을 크게 느낀다는 것만은 그냥 불안과 공포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에 그냥 자극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과거에는 이용했던 부분들을 과도하게 위기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